안녕하세요 여러분, 봉쌤입니다. 자, 오늘은 논리함수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논리함수는 일단 여러가지 함수들이 있는데 그중 첫 번째로 배울 함수가 바로 if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논리함수의 대명사라고 불리는 if 함수는 일단 인수 체계가 조건, 참, 거짓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조건의 결과에 따라 참 또는 거짓 중 하나의 값을 우리에게 반환시켜주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하나 보도록 하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학교에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봉선생, 네, 저기, 각 학생들의 평균이 80점 이상이면 합격, 아니면 불합격이라고 표시를 해. 이렇게 이제 지시를 내렸어요. 자, 이런 문제가 if 문제입니다. 그냥 명확하게 어떻게 그냥 바로 조건 없이 지시를 내리면 그건 if 문제가 아닌데, 어떤 일을 할 때 거기에 대한 어떤 조건을 부여하면은 그 문제는 무조건 if 함수 문제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여기는 메인 함수가 if 함수라는 거죠. 자, 여기서 제일 찾기 쉬운 게 참값과 거짓값인데요. 일단 참값은 여기 있는 합격, 이게 참값이고요. 거짓값은 여기에 있는 불합격, 여기 거짓값이에요. 요게 참값, 요게 거짓값이라는 거죠. 이런 거는 나중에 입력해도 충분합니다. 자, if 함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바로 조건식이에요. 이 조건식만 제대로 작성할 수 있다면 if 함수는 벌써 다 푼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장 핵심은 조건식을 세우는 것이다. 자, 우리 앞에서 조건식에 대한 이야기 한번 다뤘었죠. 우리 A는 크다, B. 자, 이런 식으로 말했죠. 자, 우리가 A를 대상값이라고 지칭했습니다. 이거는 기호라고 지칭한다고 했고요. 이거는 제시값이라고 지칭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묶어서 우리가 조건의 3요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조건식이라 함은 대상값, 기호, 제시값이 어우러져야 조건식으로 인식하며, 이러한 조건식에서 나오는 결과는 true 아니면 false가 출력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조건식이라고 하면 여기까지가 지금 조건식이 되는데, 자, 조건의 대상은 얘가 조건의 대상이 되고요. 기호는 얘가 되고요. 제시값은 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식으로 만들면 평균이 크거나 같냐 80보다 이렇게 쓰면 이제 이 문장이 조건식이 됐을 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잘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면 여기다가 한번 조건식만 딱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는 계산하겠다. 자, 조건의 대상은 보라돌이의 평가가 이름 때문인가요? 엑셀 점수 때문인가요? 액세스 점수 때문인가요? 평균 점수 때문인가요? 평균 점수 때문이죠? 그럼 이게 대상값이 되는 거죠. 기호는 크거나 같다. 제시값은 80점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식을 무슨 식이라고 한다고요? 조건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엔터 치면 이런 식의 결과에서는 true 아니면 false 이러한 결과만 출력되게 되는 거죠. 자, 지금은 60점이 80점보다 이상이 아니니까 false가 뜬 거죠. 자, 여기서 자동 채우기를 하면 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주소의 숫자만 1씩 증가한다고 했죠. 그러면 자동 채우기 하면 이 6셀이 크거나 같니 80 이렇게 복사가 되는 거죠. 이 6셀은 밑에고요. 그럼 90이 80보다 이상 맞죠? 그럼 밑에 값은 true가 뜨게 되는 거죠. 그 밑에는 true가 뜨게 되는 거죠. 이 밑에는 false가 뜨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세운 이 조건식의 결과가 제대로 작동하는 게 맞죠? 네.
제대로 작동한 게 맞아요. 자, 여기서 하나만 선생님이 짚고 넘어가면, 조건식이라고 하면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건식이라고 지칭한다고 했고요. 요소별로 보면 얘를 계산값, 얘는 이렇게 지칭한다고 했고, 이것들을 조건의 3요소라고 지칭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조건 기호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어떤 강의에서 말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앞에 있는 내용에 선생님이 조건 기호를 상세하게 짚어줬던 기억이 나기 때문에 그 앞부분을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데서 나오는 결과는 true 아니면 false가 나오는 거죠. 이걸 조건의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런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이 논리함수에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조건의 결과값만 제대로 출력을 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true라는 의미는 합격을 의미하고 false라는 의미는 불합격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럼 남들도 봤을 때 알려면 false, true가 아니라 합격, 불합격 이런 말들이 출력돼야 된다는 거죠. 이때 필요한 게 바로 if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서 if가 들어가면 된다. 이 조건식이, 이게 조건식이죠. 이게 if의 첫 번째 인수로 들어와주면 되고요. 참값에다가 합격을 넣어주고 거짓값에다가 불합격을 넣어주면 이 조건의 결과가 true가 나왔을 땐 여기에 있는 값을 if가 찍어주는 거고, 이 조건의 결과가 거짓이 나오면 이 거짓값에 있는 값을 우리에게 출력하기 때문에 if 함수의 정확한 역할은 true나 false를 내가 원하는 말들로 대체해서 표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if가 어디서 들어가야 돼요? 자, 이 식의 제일 앞에인 여기서 if 함수가 들어가주면 되고요. 그리고 쉼표는 맨 끝에서 쉼표를 찍어주면 우리가 이 조건의 조건식을 첫 번째 인수에 넣은 거랑 같은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쉼표 뒤에 value if true가 뜨죠. value if true라는 건 참값을 어떻게, 다시 말하면 true 값을 어떻게 표시하겠습니까? 이런 말이기 때문에 쌍따 합격, 이렇게 하면 true 대신에 합격을 표시하겠다 이런 소리고요. value if false, 거짓값은 쌍따 불합격, 이렇게 하고 가로를 닫아주면 이제 조건식만 썼을 때는 true, false가 나오지만 if가 가미되면 내가 원하는 말로 true, false를 대체해서 표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false 대신에 불합격, true 대신에 합격, 이렇게 출력되는 겁니다. 어떻게 if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한다고 해봤는데 잘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학생들은 좀 잘못 알고 있는 게 if 함수가 조건을 해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엄밀히 따지면 if 함수는 조건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조건에 해결된 결과인 true나 false를 우리가 원하는 말들로 대체를 해주는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조건을 해결하는 것은 조건식이 조건을 해결하는 겁니다. 네, 그런 구분을 좀 잘 지으면 나중에 도움이 많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교장 선생님한테 이걸 가져갔어요. 교장 선생님, 이거 80점 이상이면 합격 아니면 불합격이라고 했죠? 자,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이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하는 말이, 최 선생, 아니 봉 선생, 네, 이거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 왜요? 자, 요즘에 합격 불합격 이렇게 표시하면 안 돼. 다시 하자. 단계를 나누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떻게 해요? 점수가, 그러니까 평가가, 평균이 90점 이상이면 합격, 아니 우수, 70점 이상이면 보통, 자, 이것도 아니면 노력이라고 표시해. 자, 이렇게 말했다.
자, 이 문제의 지금 조건이 몇 개죠? 2개라고요? 3개? 자, 이 문제의 조건은 2개입니다. 첫 번째 조건은 이게 되는 거죠. 대상값, 기호, 제시값. 조건이 완성됐죠? 이건 이 첫 번째 조건의 참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조건은, 자, 이 앞에 지금 70점 이상, 이게 조건이긴 한데, 이 앞에 생략된 말이 점수가, 이런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조건이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것도 조건이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조건의 참값은 이거죠. 아니면 이거는 이 조건의 거짓값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노력. 그래서 조건이 2개가 되는 거다. 자, 조건이 2개라는 건 if를 2번 써야 한다는 경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쓰는지 말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뭐가 평균이 기호는 크거나 같냐? 얼마보다? 80, 90보다. 쉼표 맞다면 그에 따르는 참값은 우수. 아니라면 하고 다시 묻는 거예요? 아니면 결과예요? 다시 묻는 거죠? 그러면 다시 물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if를 한 번 더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만약에 다음 조건의 대상은 마찬가지로 점수가 평균이 기호는 크거나 같냐? 제시값은 70보다. 이 조건이 맞다면 그렇죠. 보통 쌍따 닫고 아니면 노력. 다시 묻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과를 찍어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몇 번 가로를 열었죠? 2번 열었죠. 그럼 닫을 때도 2번 닫으면 되는 거예요. 이러면 중첩 if 함수가 성립되는 형태인 거죠. 자, 그러면 이걸 토대로 선생님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더블 클릭으로 들어가서 붙여넣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대로 엔터 치면은 안 나오죠. 왜요? 평균이라는 글자를 썼지만 이게 아니라 보라돌이의 평균을 찍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보라돌이의 평균을 찍어줘야 된다는 거죠. 자, 엔터를 치면 얘는 노력이에요. 왜? 90점 이상이야? 아니? 그럼 참값이 아닌 거짓값으로 넘어가죠? 70점 이상이야? 아니? 그러니까 노력이 나온 거죠. 어떻게 잘 이해하셨어요? 네. 자, 여기서 우리가 더 심오하게 간다면 뭐 예를 들어 학점을 매기겠다. 뭐 90점 이상이면 A, 80점 이상이면 B, 70점 이상이면 C, 60점 이상이면 D, 나머진 F.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몇 번 물어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그럼 조건은 4개. 그럼 if는 몇 번? 4번. 마지막에 가로를 몇 번? 4번 닫아주면 끝나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요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가로 열고 너의 평균이 크거나 같냐? 얼마보다? 90보다. 쉼표 value if true 맞다면 문자 A를 표시하겠다. 아니야? 그렇담? 만약에 너가 대상값 너의 평균이 기호는 크거나 같냐? 제시값은 80보다. 쉼표 이게 맞다면 뭘로? B로 표시하겠다. 아니야? 그렇다면 다시 만약에 대상값 너의 평균이 기호 크거나 같냐? 제시값은 70보다. 쉼표 맞다면 그럼 C로 표시하겠다. 아니면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물어보겠다. 만약에 가로 열고 너의 대상값 기호 제시값 60이 이상이냐?
쉼표. 이게 맞다면 D를 표시하겠다. 아니라면 다시 묻는 거예요, 결과예요? 결과죠. 그러면 마지막은 묻지 않고 마지막은 F로 때려버리겠다 하고 몇 번?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가루의 색깔을 보면 제일 마지막 가루는 항상 검정 가루가 제일 마지막에 있는 가루니까 그런 색깔을 가지고도 구분을 좀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엔터 치면은 각각의 평가를 학점으로 내릴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자, 별로 어려운 것 같아도 이게 반복적인 형식이고 반복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우리 학생분들 많이 연습해가지고 입함수의 달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조건이 여러 개인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뭔 소리냐면 지금과 같이 묻고 아니면 또 묻는 이런 형식이 있는 반면에 한 번에 여러 개를 묻는 이런 이제 두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배운 게 묻고 아니면 또 묻는 형식이에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이번에 얘기할 것은 한 번에 여러 개를 묻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이 안에서도 여기서도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예를 들어 이거와 같은 경우는 자, 선생님이 예를 들어 마트에 편의점에 콜라랑 사이다를 사러 갔어요. 그런데 이 1번과 같은 스타일대로 간다면 내가 콜라랑 사이다라는 두 개의 조건의 제시값을 갖고 갔는데 하나씩 묻는 거죠. 야, 알바야, 콜라 있어? 아니요? 그럼 사이다 있어? 자, 이렇게 한 게 우리가 이번 지금 배운 요런 형식이 바로 요런 형식이고요. 한 번에 여러 개를 묻는다는 거는 알바야, 콜라랑 사이다 있어? 자, 이렇게 한 번에 두 개를 제시하는 형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안에서 경우의 수가 두 가지란 건 알바야, 콜라랑 사이다 있어? 이렇게도 물을 수 있지만 콜라나 사이다 있어? 이렇게도 물을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 이렇게 두 개를 한꺼번에 둘 다 만족하는지를 묻는 AND의 방식이 있고 자, 이렇게 둘 중에 한 가지라도 있는지 묻는 OR의 처리 방식이 조건 방식이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동시다발적으로 조건이 여러 개를 묻는 형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평가를 놔두고 여기다가 합격과 그러니까 합격 여부라는 어떤 열을 하나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교장 선생님이 저한테 또 오셨습니다. 야, 봉선생, 네, 학생들의 합격 여부는 말이야, 네, 두 과목 다 엑셀 80점 이상이고 저기 액세스 80점 이상이면 합격 아니면 불합격이라고 표시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문제, 이 문제에서는 조건이 몇 개예요? 두 개죠. 첫 번째 조건은 엑셀이 80점 이상이고 그리고 액세스가 80점 이상이고 둘 다 만족하면 합격. 자, 그러면 이걸 만약에 선생님이 말로 쓴다면 만약에 첫 번째 조건은 엑셀이 크거나 같냐 80보다 라는 조건 1. 두 번째 조건은 액세스가 크거나 같니 80점보다 두 번째 조건 완성. 세 번째 참값은 합격
아니면 불합격 이렇게 표시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가 조건 1 맞죠? 여기가 조건 2 맞죠? 여기가 참값 그쵸? 여기가 거짓값 요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근데 이거는 우리의 착각입니다. 이렇게 자, 앞에서 선생님이 if 함수는 인수 체계가 몇 가지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3가지라고 했죠. 그러면 이제 우리 if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뭐예요? 조건. 이거는요 참값. 이거는요 거짓값. 얘는요 뭐지? 해서 에러가 나는 식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가장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if 함수가 엑셀계의 어떤 판사급이라고 불립니다. 얘 손에 걸리면 해결되지 않는 조건이 없어요. 하지만 if 함수도 못하는 게 있다. 바로 그것은 한 번에 2개 이상의 조건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한 번에 2개 이상의 조건을 처리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태어난 함수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함수들은 다중조건 처리 함수라고 해서 and 하고 우와 이렇게 2개의 함수가 다중조건 처리 함수로 있는 거예요. 이게 다중조건 처리 함수가 2개가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안에 경우의 수가 2가지라서 그런 거죠. 자, AND 함수의 특징은 여러 조건 중 모든 조건에서 뭐가 나오면 true가 나오면 최종 결과가 true가 되는 개념이고요. OR은 여러 조건 중 한 개라도 뭐가 나오면 true가 나오면 최종 결과는 뭐다? true가 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얘는 모든 조건이 만족해야 true고 얘는 모든 조건 중 하나만 만족해도 true가 되는 그런 성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지금 뭐야? 이 if 함수 뭐야? 멘붕 왔잖아요. 그쵸? 왜? 동시다발적으로 조건 2개 들어서 멘붕이 온 거잖아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 지금 AND나 OR을 불러야 돼요. 그럼 지금 이 문제상을 봤을 때 AND를 불러야 돼요? OR을 불러야 돼요? 그렇죠. AND를 불러야 되죠? 왜죠? 그렇죠. 이고라는 글자 때문이죠. 만약에 OR을 부를 상황이 오면 이거나 또는 이렇게 나와야겠죠.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은 AND를 불러야 되는 경우예요. 그러면 얘가 AND를 불렀습니다. AND야 왜? 나 지금 멘붕 왔어. 나 이거 조건 2개 한꺼번에 처리 못하겠어. 네가 좀 도와줘. 그래? 그럼 첫 번째 조건이 뭐야? 엑셀이 크거나 같니? 80점보다 대상값, 기호, 제시값 항상 조건의 구성 요소를 항상 인지를 하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라는 조건 1. 두 번째는 액세스가 크거나 같냐? 얼마보다? 80점보다. 그럼 두 번째 조건 완성했죠. 자, 그러면 심표 참값은 여기서 쌍따 합격. 그쵸? 아, 근데 큰일이에요. 왜? AND 함수에는 조건식만 넣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참값, 거짓값은 이 안에 넣는 게 아니라 조건이 끝나면 여기서 닫아주셔야 돼요. 참값과 거짓값은 if 함수의 값입니다. 그래서 학생분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니까 항상 조건이 끝나면 거기 안에다가 참값, 거짓값 넣으면 안 돼요. 그래서 끝을 내야 돼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선생님이 이 식을 어디다가 여기다가 썼다고 가정을 해봐요. 자, 그러면 엑셀이란 글자 대신에 엑셀 점수를 넣어줘야겠죠. 액세스란 글자 대신에 액세스의 점수를 넣어줘야겠죠. 그러면 60이 80보다 이상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이 조건의 결국 아니죠. 그럼 펄스가 뜨네요. 그쵸?
네, 착각했네요. 자, 액세스가 60이 80보다 이상이에요? 아니에요. 펄스가 떴네요. 그쵸? 그러면 엔드 입장에서 이 안을 볼 때 이런 조건의 식들이 아니라 결과인 펄 이렇게 들어있는 거죠. 그럼 당연히 최종 결과는 펄스가 뜨게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네임이죠. 얘 대신에 여기, 얘 대신에 여기 이렇게 찍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엔터. 이제 펄스가 떴죠? 하지만 내가 여기를 80점으로 고치면 그래도 얘가 만족을 못하니까 펄스가 뜨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쵸? 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조건이 제대로 작동했죠. 그럼 밑에는 true true가 나오죠. true 예, true가 나오죠. 펄스가 뜨는 거죠.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세운 조건식이 선생님이 세운 조건식이 지금 제대로 작동하는 거죠. 맞죠?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지금 우리가 구한 거예요. 지금 이 if식이 완성되지 못했던 건 조건식을 못 만들었기 때문인데 지금 우리가 뭐예요? 조건식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거를 어디에? 이 안에 넣어주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넣어준다는 건 이 식에서 어디 앞에서? 엔드 앞에서 if를 넣어주고, 만약에 어디서 쉼표? 마지막에 쉼표를 찍으면 value if true 뜨면서 true 대신에 어떤 걸 표시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쌍따 합격 이렇게, 아니면 쌍따 불합격 이렇게 하고 마지막 가로를 닫으면 true false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말인 합격 불합격이란 말로 대체가 돼서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 다중조건 처리하는 거 이해하시겠나요? 처음부터는 if 가로 열고 and 가로 열고 자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우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오늘 기억하십니다. if 함수의 가장 중요한 부분 어디? 조건식만 해결되면 if 함수는 거의 반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특히나 and나 or와 함수를 이용한 조건을 해결할 때는 반드시 if부터 쓰는 게 아니라 and나 or로 조건의 결과를 먼저 확인을 해 보시는 게 가장 올바름직한 방법이에요. and를 배웠으면 or와도 그냥 따라오는 거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여기는 끝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또 이제 뭐 배워야 되냐면 간단하게 ifErr 함수를 또 설명하도록 하겠어요. 자, ifErr 함수는 어떤 거냐면요. 자, ifErr는 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엑셀 보너스라는 열이 있다. 자, 엑셀 보너스라는 열에는 어떻게 하냐면 엑셀 점수에다가 더하기 5점씩 우리가 보너스 점수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주고 있죠? 자,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 보라돌이가 미용실을 했어요. 엑셀에. 그럼 미용실이라고 적겠죠. 근데 이러면 에러가 뜨죠. 얘도 마찬가지로 미용실이에요. 그럼 에러가 뜨죠. 자, 그러면 상대방들은 이렇게 에러가 뜨면 어떤 게 잘못된 건지 이해를 못해요. 자, 이게 왜 에러예요? 미용실이라는 글자에다가 오를 더하니까 이게 글자에 오를 더하니까 에러가 나는 거죠.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저한테 이거 에러 났어요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일일이 다 대답할 때 굉장히 힘들겠죠. 자, 그럼 이 에러 문구 대신에 뭐라고 적혀있으면 될까? 자, 미용실을 하면 그 사람의 점수를 0점으로 표시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미용실 하신 분들은 0이라고 쓰세요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제가? 근데 그걸 일일이 말하는 것보다 이 에러 메시지 대신에 이 오류 메시지 대신에 미용시면 0 표시 0 쓰세요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죠. 자, 그런 역할을 하는 게 ifErr 함수의 역할이에요. 자, 그러면 이 식을 if ifErr야 이 수식을 검사를 해라. 첫 번째 인수에는 검사값을 넣어주고요. 쉼표 value ifErr. 자, 이 검사값에서 에러가 떴다면 어떻게 표시할 거냐 여기다 써주는 거예요. 에러 메시지 대신에 표시할 값을. 그러면 쌍따 미응시
그렇지. 미용시면 0 표시. 0 써라.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남기면 이제 오류 메시지 대신에 이게 대체가 되는 거죠. 에러가 나면. 에러가 나면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에러가 안 나면 그냥 그 결과가 나오는 거고요. 에러가 나면 에러 메시지 대신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아,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야? 이걸 보고 스스로 내가 이 0을 써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if 에러라는 함수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네. 갑자기 이제 설명하려니까 좀 힘들었네요. 자, 그래서 if 에러라는 함수는 그렇게 어떤 특정 값에서 에러가 났을 때에 대한 오류 메시지를 내가 직접 작성하거나 어떤 결과를 도출할 때 쓰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논리 함수는 여기까지 배워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 강의의 가장 핵심은 바로 if 함수, and 함수, or 함수 이 세 가지가 가장 핵심이었다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